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서울옥션입니다. 자, 하반기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그 변동성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멤버분들께는 뭐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무료방입니다. 제가 무료방 텔레그램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댓글에 링크 올려드리니까 이제 링크 클릭하셔서 이제 무료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7월 3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하반기 변동성 대비. 네, 하반기 변동성 대비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두 달, 한 세 달 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스 멤버분들께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내년 증시가 아주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 시기인 올 하반기, 내년 초는 큰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어질 호황기의 시작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기회를 제대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 멤버십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내년부터 호황기의 진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멤버분들께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렸죠. 우리 멤버분 다들 아실 거고 사실 최근에 이런 장세 하락, 네, 증시 하락을 보면서 우리 멤버분들은 좀 쾌재를 부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럴 글들은 적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제 매수매도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매수매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뭐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현재 매우 큰 상황입니다. 뭐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 주식 비중은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 주식 비중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멤버분들 기준으로 혹은 저를 기준으로는 상당히 기회의 장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기회를 하나 둘씩 보려는 거예요. 기회를 보면서 현금 비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핵심 겹들의 지분을 태우는 쪽으로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호황기의 진입이 다시금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8월 28일 날 제가 좀 이런 말을 좀 드렸어요. 애진자에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전화투자자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식 전량 매도했다고 하네요. 해외 주식 일부 제외하고 현금 100%라고 합니다. 시장 추세가 깨진 것 같다네요. 저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만 투자하는 분이고 해당 원칙에 대해선 이번 주에 있을 필사단 모임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저번 주 토요일에 제 필사단 멤버 모임이 있었죠. 오프라인 모임 때 이분의 원칙에 대해서 이 전업 투자자의 지인의 원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응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는 대응 빠르게 하면서 현금 비중을 압도적으로 좀 늘렸죠. 지금 보시면 자, 8월 28일이 정확히 이날이에요. 네, 8월 28일은 언제냐? 네, 정확히 이날, 네, 이날 이제 전부 다 현금화를 진행한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날 현금화를 진행한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주가는 머지않아서 이렇게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8월 28일에 네, 이날 이제 전량 이제 매도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혹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꾸준하게 현금 비중을 늘려오다가 최근에 좀 급속도로 현금 비중을 빠르게 늘렸기 때문에 좋은 길을 잡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혹은 현재 주식 비중이 매우 크다면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쪽이냐 일단 현재 증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없어요. 네, 모멘텀이 그다지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실적이에요. 실적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모멘텀이 딱히 없다. 특히 개별 주식 단에서는 실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규 유입이 없고요. 신규 유입 자금이 현재는 없죠. 세금 이슈 때문에 신규 유입 자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워낙에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그나마 있었던 자금들도 부동산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자금도 해외 혹은 부동산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 없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신규 유입 자금이 없고 그리고 기존 자금도 해외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결국에는 현금 비중 늘려나가면서 기회를 엿보거나 아니면은 분명한 성장 산업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니까 실적에 기반한 혹은 펀더멘털에 기반한 그런 저가 반등세보다는 테마에 기반한 저가 반등세가 제 눈에는 더 자주 띄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서는 이렇다 할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고 향후 꽤나 긴 시간 동안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테마성 이슈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뻥튀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재 증시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STO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현재 한국 정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금 이슈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민주당에서도 STO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시장이 월등히 커질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TO가 법제화가 되고 내년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열릴 때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자 9월 3일에 저는 9월 3일에 서울옥션을 매수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께 당연히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서울옥션 제가 현금 비중을 빠르게 늘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서울옥션을 매수를 한 거예요. 자, 9월 3일이면은 정확히 이날, 네, 이날 오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한 이쯤에서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약 5%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3일에 매수하자마자, 지금 보시면 9월 3일에 이렇게 매수를 했죠. 매수하고 몇 시간 뒤에 서울옥션의 상승 VI에 걸렸습니다. 네,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서 상승 VI에 걸린 거예요. 자, 서울옥션 상승 VI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분들은 분할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오늘도, 오늘 장에서도 급등했죠. 상승 VI가 걸렸습니다. 자, 서로로서 상승 VI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분할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매수하자마자 연속 이틀로 상승 VI 급등을 하면서 오늘은 15%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이고, 따라서 멤버분들 중도 이제 단기로 가셨던 분들 혹은 추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일부라도 아마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역시나 두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저는 아직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주도 수익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꺾일 경우에는 당연히 빠르게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서울옥션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법제화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제화 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옥션이던가 혹은 K옥션 이런 이제 미술품들, 예술품들을 이제 경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옥션은 미술품을 경매하는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예술품을 경매하고 있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미 미술품이 STO화 돼서 판매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작품이 있습니다. 이미 가장 빠르게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열리면서 심리가 한번 쏠릴 수 있고요. 그 심리가 쏠렸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들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대응이 혹은 핵심 기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홍콩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어요. 서울옥션이 홍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수익을 못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홍콩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3년 정도를 아예 그냥 사업이 멈추다시피 했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다시금 이쪽 시장이 활발해질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 플러스 미술품 대출, 그러니까 미술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서울옥션이 이쪽을 신사업으로 열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품 특징이 현금화가 어렵죠. 매수를 할 수는 있어도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미술품입니다. 부동산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현금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STO화를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STO화를 시켜서 일부 지분을 파는 거죠. STO화를 통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술품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STO, NFT, 미술품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지면서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의 서울옥션도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싱가포르, 영국 이런 것들에서 이미 SEO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핵심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뭐 홍콩이라던가 뭐 아니면 싱가포르, 미국 이런 쪽에서 SEO 시장이 열릴 채비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1위의 이제 미술품 경매 기업이죠. 소더비 같은 경우는 PSR 기준으로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현재 비상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족들끼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이나 비상장 시장에서 PSR이 1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일부 지분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참고로 서울옵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450억, 재작년 기준으로는 551억, 2021년 호황기 기준으로는 790억 원의 매출액을 냈어요. PSR 11 곱할 경우에는 최소 4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것인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현재 1,340억 정도 됩니다. 유동성이 꺼지면서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꺼지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했던 것이고 현재는 거의 5분의 1 토막난 상황입니다. 5분의 1 토막난 상황에서 저는 다시 STO 바람이 불면서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 많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실적 시즌이 아직 멀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끼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듯한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혹자는 테마성 이슈다, 단기적 이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한들 시장의 흐름이 여기로 흐른다면은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옥션에 좀 매수를 한 것이고 현재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 주도 팔진 않았습니다. 주가가 끊겼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우리 멤버분들께는 2번이나 분할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참고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미 크래프톤이라던가 아니면은 두나무 이런 기업들과 STO, NFT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한때 NFT 열풍이 열었을 때 크래프톤 그리고 두나무와 NFT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STO가 다시금 열린다면은 결국 증권화 시장에 다시금 열린다면은 서울옥션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컨텐츠, IP들을 통해서 미술품을 STO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일이에요. 뭐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가진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술품 투자는 굉장히 재밌어요. 네,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MZ들, 뭐 20대 30대 이런 투자자들도 돈은 없지만 미술품에 대한 그런 관심을 꽤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STO를 통해서 일부 지분 해당 이제 뭐 수십억짜리 작품을 일부 지분 0.1%의 지분 뭐 0.01% 지분 이런 식으로 살 수만 있다면 STO화 된다면 이게 블록체인으로서 아니면 정부의 뭐 그런 거래소 시스템으로서 보증이 된다면 이쪽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나마 치더라도 딱히 고평가 영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STO가 엮이면서 PSR 만약에 10배까지 소비만큼의 그런 PSR을 받게 된다면 혹은 그 이상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정도의 주가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호황기 기준으로는 봤을 때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단기순이익이 160억 정도 나왔는데 현재 시총이 1340억 정도니까 사실 다시금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뜬다고 했을 때 결국 유동성이 다시금 풀린다고 했을 때 내년 쯤부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부터는 뭐 본업을 본다거나 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본다거나 아니면 STO라는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본다거나 꽤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서울옥션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 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옥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조음악 기쁨도 하게 혹은 필승 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